파이썬은 2023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2위입니다. 문법이 단순하여 코드가 읽기 쉽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통한 풍부한 생태계가 있어 생산성이 높은 언어로 여겨집니다. 이 덕분에 프로그래밍을 입문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1991년 귀도 반 로썸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귀도 반 로썸은 이후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BDFL로서 파이썬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자로 있었는데요. 이번에 귀도 반 로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 로썸은 195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판 로썸은 스스로를 괴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괴짜스러운 모습은 어린 시절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살쯤에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용 전자제품을 선물 받았고 선물을 조립해본 그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회로가 의도대로 동작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의 그는 언어, 예술, 과학, 수학 등 어느 분야든 쉽게 학습했으며 숙제를 금방 끝낸 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기본 원칙들로부터 문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암기는 좋아하지 않아 역사나 화학은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괴짜인 그는 친구들이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반항하는 학생들, 의사, 변호사 등을 준비하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었지만 반 로썸은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한 일화로 다른 학생들이 오매 법칙에 대해 수업을 듣고 있었을 때 반 로썸은 뒷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전자공학에 대해 얘기했다고 합니다. 1974년 18살 그는 암스테르담 대학 수학과에 들어가는데요. 암스테르담 대학교는 노벨상 수상자를 6명 이상 배출했고 2024년 세계대학 순위에서 서울대학교 바로 위 61위인 학교입니다. 수학과에서 그는 미리 알고 있는 내용들은 쉽게 통과했지만 깊게 들어갈수록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파스칼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지하에 있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접했는데요. 이후 그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수학 수업 시간에 교실 뒤쪽에 앉아 강의를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기도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메인프레임을 관리하는 알바생의 자리가 비게 되자 반 로썸은 그 자리를 들어갔고 운영체제 코드를 직접 볼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많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1982년 우여곡절 끝에 26살의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센트럼 위스군데 인포마티카라는 네덜란드 국립수학과학연구소 CWI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으로 유명한 에스거 위버 다익스트라가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반 로썸은 ABC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작하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ABC는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대체할 목적으로 고안되었고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 초보자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타입이 5개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ABC는 몇 년 후인 1988년쯤에 종료되었습니다. 반 로썸은 이에 대해 곱씹어 보았는데요. ABC 프로젝트의 목표는 옳았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고 그 결과 언어 제작자와 사용자 사이에 건전한 피드백 루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8년쯤 반 로썸은 아메바라는 분산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아메바 프로젝트는 대규모로 연결된 컴퓨터 머신들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아메바 프로젝트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증 과정에 대한 논리는 다 만들어져 있었지만 실제로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반 로썸은 파이썬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앞으로 개발할 기능을 C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파일 시스템을 전부 탐색해서 파일이 변경되었는지 체크하는 기능이랄까요? 그는 10년 이상 C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C에 능숙했지만 C로 진행하면 버그가 많고 개발 진행이 느릴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반 로썸은 만약 이때 ABC와 같은 언어가 있었으면 이 작업을 15분 만에 끝내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그는 파이썬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썬은 처음에 ABC와 같이 큰 규모로 예상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그 혼자 작업해서 아메바 시스템의 툴킷 정도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1989년 반 로썸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파이썬에 대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렉시컬 어널라이저와 파서 제너레이터를 개발하는데 3-4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몬티 파이썬이라는 코미디 그룹의 팬이었던 그는 이를 따서 언어 이름을 파이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파이썬은 쉘 스크립트와 C 언어 사이의 레벨로 기능을 제공하려고 하였습니다. ABC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던 반 로썸의 관점은 파이썬에도 반영되어 ABC와 파이썬은 많은 점이 닮아 있습니다. 명령문 중첩은 들여쓰기 사용, 리스트와 딕셔너리, 이뮤터블 스트링, 최대치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는 넘버스 타입, 타입을 선언할 필요가 없는 변수 선언. 이후 ABC의 단점이었던 대문자만 사용 가능 및 라이브러리 임포트 구문이 없음 등을 보완하여 파이썬 개발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파이썬은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보내야 하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게 선택되기 시작하고 생산성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첫 번째 버전도 파이썬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네요. 많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와 활발한 커뮤니티, 그리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하려는 반 로썸의 노력, 이게 모두 어우러져 파이썬은 성공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후 반 로썸은 다양한 연구기관과 스타트업, 구글, 드롭박스를 거쳐 파이썬에 대한 평생 자비로운 독재자라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기여해왔습니다. 2018년 7월 12일에는 BDFL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 파이썬 커뮤니티가 스스로 결정하고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파이썬은 왜 이렇게 성공적인가에 대한 질문에 반 로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파이썬은 열정과 주인의식을 느끼는 자원봉사자 커뮤니티에 의해 완전히 공개된 인터넷에서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드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